The rhythms of day and night, two different words coming from two opposite poles, mingle during this time. 이 문구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과 끝이 데미안의 내용과 꼭 닮아 있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라는 소녀는 데미안이라는 소년을 보면서 그의 멋지고 색다른 모습에 그를 동경하게 되죠. 이 영상에서 싱클레어는 정국, 데미안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슈가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은 정국의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정국은 꿈에서 피아노가 불타는 음악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에 붙어있는 제이콜은 방탄소년단이 이전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힙합 가수로 이를 미루어 볼 때 방탄소년단, 즉 청춘의 꿈이 키워지던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춘의 꿈, 목표는 피아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목표가 불에 타고 있는 악몽을 꾸는 정국. 자동차가 들이받는 소리와 함께 새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새는 희망 또는 이상을 상징하는데 불타버린 피아노처럼 새도 사고로 부서져 버립니다. 이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정국은 놀라서 눈을 뜹니다. 이때 정국이 입고 있는 옷에 검은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검은 새는 일반적인 새와는 다르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국의 가슴에 그려진 검은 새는 죽어버린 청춘의 이상을 의미하죠.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아있는 정국. 이 공간은 정국의 내면입니다. 에코로 울리는 느린 음악이 꿈속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춘의 이상이 불에 타버리고 상처 입은 것처럼 노래 가사 속 15 정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죽어버린 청춘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정국. 왼쪽 눈에 상처를 품은 슈가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가의 상처가 얼마나 아플지 보여줍니다. 정국이 슈가의 그림을 보자 캔버스가 등장하면서 집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바뀌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은 자아를 상징하는데 정국의 자아 속에 슈가의 사진들이 달려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동경한 것처럼 정국은 슈가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비는 당장이라도 집 안으로 들이칠 것만 같은데 비는 어두운 이미지와 함께 슬픔, 불길함 등을 나타내죠. 지금의 정국의 자아는 공포로부터 정국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뿔 달린 짐승의 두개골과 메마른 나무가 나옵니다. 두개골은 죽음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영화 레버넌트에서도 원주민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었죠. 메마른 나무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은 정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 소년의 왼쪽 가슴엔 정국이 입은 옷에 그려진 것과 같은 검은 새가 그려져 있고 정국과 같은 링기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자화상은 머리카락이 화려한 색으로 물들어 있고 거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파이어에서 말씀드렸던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들처럼 청춘의 화려함과 불안함 등이 섞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정국의 청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화상을 완성하려는 정국. 그런데 슈가의 그림에 있던 왼쪽 눈의 피처럼 자화상의 왼쪽 눈에도 물감이 묻어 있습니다. 정국은 왼쪽 눈가에 묻은 물감을 보고 붓을 멈춥니다. 불길한 기운이 정국을 감쌉니다. 그때 정국의 오른쪽 눈에 불타는 피아노가 비춰지고 자화상도 불타버리기 시작합니다. 자화상이 불타오르는 표현은 청춘이 끝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이 타오르는 소리는 나지 않고 오히려 물방울 소리가 납니다. 물방울 소리와 함께 주변은 어두워져 마치 심해를 보는 것 같죠. 심해는 더욱 깊은 사색의 공간,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이 무의식에서 정국의 청춘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얕은 의식의 공간이었던 집에서는 캔버스가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 있을 땐 오히려 불에 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정국의 청춘은 끝이 느껴지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막을 수는 없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청춘이 끝나가는 것을 정국은 두려워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 피들은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성장통에 정국이 외치는 형. 여기서 형은 당연히 슈가입니다.
그런데 정국은 자신의 자화상을 향해 형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모습에 데미안을 투영하면서 데미안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하며 청춘의 일탈을 즐깁니다. 일탈이 끝나는 것은 데미안과 다시 재회한 뒤 데미안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데미안의 죽음으로 인해 싱클레어는 비로소 멋모르고 겁없던 청춘에서 한 단계 자아를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데미안이 죽게 되는 것은 데미안의 죽음 그 자체이면서 싱클레어 안에 데미안에 대한 동경이 끝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국은 스스로의 자화상에 동경의 대상인 슈가를 투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불타는 자화상을 보며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국 안의 우상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데미안, 슈가, 그에 대한 청춘의 동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화상이 다 불타버렸을 때 날갯짓 소리와 함께 많은 새들이 날아갑니다. 이 새들은 모두 성숙을 끝낸 청춘들입니다. 정국은 자신보다 먼저 이 성숙의 과정을 끝낸 그들을 눈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붉은 하늘을 날아가는 검은 새가 보입니다. 붉은 하늘은 불안감, 검은 새는 정국입니다. 정국은 불안하지만 먼저 떠난 새들처럼 비행을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화상의 오른쪽 눈에서도 성장통을 마치고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국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각각 오른쪽 눈은 성숙 혹은 성숙의 과정을, 왼쪽 눈은 청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눈이 청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입음으로써 청춘의 성장통을 보여줍니다. 그런 성장통은 아직 청춘에 머무르고 싶던 정국에게는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두렵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성숙 혹은 성숙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춘이 끝을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뜬 오른쪽 눈의 반은 흐릿하고 반은 빛을 또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엇나가 있고 눈물이 고인 부분이 끊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일부러 후반 작업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야가 한 번에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국은 그렇게 청춘과 성숙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자화상은 오른쪽 눈으로 검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끝난 청춘에 대한 눈물일 것입니다. 모든 성장통이 끝나고 떨어뜨렸던 슈가의 그림을 다시 줍자 날개짓하는 새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왼쪽 눈이 다쳐 피범벅이 되어있던 슈가는 아프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장통을 통해 한 마리의 새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의 그림을 편지 봉투에 담는 정국. 뒷면에는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청춘 뒤에 새로운 성숙을 이루어내고 그 모습을 다음 청춘에게 전달하려는 정국. 검은 새는 죽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청춘의 이상을 나타내던 새는 상처를 입고 추락해서 죽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성숙한 정국처럼 빗속을 날아오르는 새들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춘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요.